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19기, 20기, 요번에 20기 이제 지방 구석구석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제 다녀온 다음에 기록됐던 거 여러분이랑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를 위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시장 전망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정규 내용을 전 제 투자에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회사를 운영해서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걸 알아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시장 다녀오면 저처럼 우울해집니다. 시장이 희마리가 없어요. 침체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리고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걸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있는 지방도시에 돈이 있는 분들이 거기 있는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산가들도 서울 집을 사고 있습니다. 양극화란 얘기를 제가 쉽게 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걸 좀 따라가려는 중산층의 대출은 또 틀어막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줄여야 된대요. 가계부채를. 가계부채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지난 정권이거든요. 지난 정권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조차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질문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서울에 한 채 살까요? 경기에 두 채 살까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광역시에 한 채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저도 이제 방송을 만드는 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수요자, 그러니까 명의가 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무주택자,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 두 분이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려도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게 실수요자라면은 이게 상담이 제가 이게 어려워요. 실수요자인데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이분이 사시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실수요자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짧게 가져가도 한 6년 이상 가져가시거든요. 요새는 더 길어졌을 거예요. 이제 10년까지 바라봐도 되는데 10년 동안 가져가실 분이 산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문의가 오시곤 했어요.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원망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시거든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지곤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정말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되물으셔야 돼요.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길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오늘 영상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거주 목적, 실수요자라면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맞아요. 이제 제 어떤 의도를 아시겠죠? 길게 본다면, 6년 이상 본다면. 그럼 왜 그러냐? 일단 투자자는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투자자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뭐 접수 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실까 말씀드려요. 투자자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수요자는 제 영상을 들음에 있어서 내가 진짜 실수요가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실수요는 제가 왜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 질문 내용은 합리적이에요. 야, 지금 아무리 그래도 초양극화란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얘네만 계속 오르겠냐? 따라 올라가지 않겠냐? 저도 동의해요. 저도 25년, 26년 가면 노도강, 외곽으로 이제 상승세가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가 문제가 되겠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월세가요. 제가 2년 동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노도강이 올라가는 동안에 강남이나 잠실 등은 가만히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예전에 버블세븐 얘기 나올 때나 문재인 정권 전부터 문재인 정권 중간에 헬리오시티 입주 이후에 외곽 지역에 올라가는 그 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요 지역이 먼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규제를 막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하급지가 올라갈 때 올라갔던 주요 입지가 주춤하거나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투자자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저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투자자들이 주요 입지가 올라가면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이 잘 퍼져요, 수요가. 지금 그조차 잘 안 퍼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강남이 전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송파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강동구 다 오른 거 아니고요. 마용, 성광도 다 오른 거 절대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면은
가보세요. 놀라우실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퍼지는 형태가 좀 다르고 느립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거지 신고가를 찍은 단지가 그 모든 지역의 아파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가 없으면 이 퍼지는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딱 보면은 투자자가 없다라는 게 저는 캐치가 바로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지역의 상승세에 도움을 주고 퍼지는 거에 도움을 주고 본인들의 뭐 돈을 벌고 정부의 규제를 받고 이게 여태까지 이분들이 했던 일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주요 입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엑시트를 한다는 겁니다. 왜 엑시트를 하느냐? 세금 때문에 그래요. 일반과세. 매도 차익이 8,800만 원이 넘어가면요. 세금 구간이 30%가 훌쩍 넘어갑니다. 좀만 더 지나가면 40%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 분들이랑 매도에 대한 조건이 완전 달라지고요.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또 돈 벌 것이 있죠. 중하급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여러 채를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지금 시장엔 그런 현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25, 26, 27 이제 상승세가 퍼져요.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권이 올라간다고 쳐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고 경기권에 두세 채를 샀어요. 그런데 서울이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옮겨 타기가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예요. 차라리 지금 나중에 혹시나 불가능해질 수 있는 또 대출을 건들 수가 있거든요. 옮겨 타기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고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게 최종적으로 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차라리 이게 더 가성비가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려요. 투자 목적이라면 매수 전략, 매수 지역 자체가 달라집니다. 나의 그 기준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진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지금 막 신고가 찍은 단지들 있잖아요. 뭐 잠실 엘리트레파 아니면 강남 3구, 강동구, 강남 4구라 하면 되겠네요. 마용 성광 여기를 좀 팔고 엑시트를 하면서 중하급지를 사줘야 돼요. 이분들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할 수 있나요? 지금 갑자기 잠실 S를 팔고 아니면 잠실 S를 가진 상태에서 노원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두세 채를 매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하지 않죠. 차라리 주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12.4%를 낼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주요 입지의 아파트를 파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서 덜하다는 거죠. 전월세 빨로 중합지가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애시당초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급지를 팔고 그 여윳돈을 확보해서 하급지로 가는 게 아니라 상급지의 비과세를 지키기 위해서 존버할 확률이 높고 또한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공급이 부족하겠구나. 이대로 가면은 이 아파트의 희소성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 못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장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까지 상승세가 퍼지는 속도는 약할 수가 있지만 퍼지는 기간 동안에 상급지의 이탈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주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팔려는 사람은 늘 있어요. 이번에 아마 헬리오시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둔촌주공 입주할 때도 상급지 이탈하는 분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매도가가 굳이 낮게 팔 필요 없거든요. 매도자가 많지 않으면 또 매수자가 남아있다면 둔촌주공의 수요를 뺏긴다 해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안 팔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그럼 더더욱 티가 나겠죠. 실수요장이라는 뜻을.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라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너무 급등한 단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오른 단지가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를 추천을 드리지만 투자자라면 입장이 달라지죠. 투자자라면 아마 이런 아파트를 살 환경이 안 될 거예요. 투자자라면은 내년, 내후년에 다가오고 있는 또 일찍 온다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올라간다는. 그럼 일찍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시장이 여기도 이제 시장이 별도로 조성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 전략이 달라지죠. 내가 1가구 2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2주택으로 가면서 일반 과세를 맞으면서도 돌파할 건지 전세가를 활용해야 되겠죠. 전세가 활용이 예전처럼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면 똘똘한 곳에 한 채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말씀드리면 야, 너
내년부터 퍼진 다음에 그럼 여러 채 사는 게 이득 아니야? 그런데 예전이랑은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강의랑 라이브 막 이런 데서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 위에서부터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영화 테넷 보셨어요? 거꾸로 만들어진다고요. 위에서부터 탄탄한 역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층부에서부터.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 집 사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은 잘 안 될 거예요. 공급은 공공이 붙겠죠. 그러면서 부자들부터 내 집 한 채씩 사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먼저 사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사겠어요? 강남이나 뭐 잠실이나 마용 성곽을 먼저 사고 밑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전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입장에 맞는,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월세 올라가 보면 아세요. 월세 내다가 끝날 거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옛날에 25년 세살이 했어요. 25년. 너무 잘 알겠죠. 그 매수하는, 이게 예전보다 느리겠지만 엑시트하는 분이 줄어들어요. 엑시트가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싸게 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과도기예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고,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투자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고, 각자 노생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내 포지션에 맞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광역시도 지방도시도 여유가 있다면 똘똘한 걸로 내 집 마련 오케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투자성이 좀 강하다. 그리고 나중에 실거주할 이유도 있다. 오래 가져갈 거다. 그러면 지금도 서울, 경기권. 그렇다고 지방을 버리진 않죠. 지방에 실거주할 분들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걸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전월세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 강하다. 그럼 전략이 완전 바뀌어요, 지금.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목적이면 2년 후에 매도잖아요. 또는 지금도 단타가 가능해요. 놀랍게도. 세금적으로. 매매 사업자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규제적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내 집 마련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똘똘한 한 개를 올라탈 건데, 얘를 좀 올라타도 되냐? 어느 정도 올랐냐?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무조건 최대한 좋은데 지금 막 신고가 찍는 사란 뜻은 아닌데, 절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쉬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런데 지금 이미 제 얘기와 역으로 기다리면 된다. 내 집 마련 뒤로 미뤄라. 둔촌주공 때 해라. 이랬던 분들은 지금 사실 타이밍 다 놓친 건 맞잖아요. 둔촌주공 입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 가격으로 안 돌아가요. 갑자기 잠실 엘스가 20억 밑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20억 초반으로 내려갈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 사신 분들이 집을 막 2년 이내에 단타 칠 사람이 없어요. 투자자가 사야 던지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저잖아요, 저. 제가 싸게 팔아요, 집을. 생각보다. 전 팔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살 거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방은 그 사람들이 쭉 이탈을 하고 있으니까 희마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해도 내수 경기가 좀 좋고 전월세 구하고 사람들이 돌면 되는데 내수 경기를 죽여놨거든요. 왜냐면 지방은 좀 송구한 얘기인데 부동산이 내수 경기예요. 지방은 사실. 이게 정권이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인정을 하기 싫겠죠. 어차피 수도권에 인구 반이 있잖아요. 가보세요. 대구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나마 거기서 그나마 자유로운 게 서울이에요. 그나마.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실 게 아니면은 여러분 능력에 맞춰서 어느 정도 똘똘한 거 한 채를 하는 게 좋다. 다만 이거는 오늘 영상이 이제 포인트죠. 다만 이거는 실수요. 오래 가져가실 분 한도 내고 나 위로 올라가고 싶다. 따라잡고 싶다는 분들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고 이 전략이 옛날에 비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공부 하나 하시면 어렵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제가 투자할 때보다 난이도가 10배 이상이에요. 저 때는 대출도 다 풀려 있었고 다주택도 상관이 없었고요. 법인도 활성화돼 있었어요. 지금이랑 180도 다른 시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할 때 또 하지 말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천국이었죠. 늘 그래요. 지금이 제일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의 맹점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되게 탄탄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늦어버리면 따라잡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에 둔촌주공 입주하고 내년 상반기 이제 1분기, 2분기 가면서 지금 올라갔던 똘똘한 지역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예전처럼 또 흔들리는지. 너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쉬어가야 합니다,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았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너무 먼저 샀어요. 올라가니까. 좀 쉬어가거나 조금 괜찮은 매물들 나오는 지역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둔촌중은 입주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은 그렇게 예전처럼 거기에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내 집 마련 전략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니면서 본 내용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계속 영상을 통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